그러면 주사 치료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었다면 시술에 대한 부분도 혹시 오해가 있나요? 네. 이제 시술에 대한 진실을 살펴보겠는데요. 시술은 이제 주사 치료의 어떤 그 다음 단계가 되겠고, 시술과 수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시술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수술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은 아니고 비수술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형을 이제 시술 기구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얇고 제 오른손에 이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끝 부분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런 이제 기구가 되겠는데요. 오. 먼저 시술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네. 이제 신경성형술, 소위 꼬리뼈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끝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환자 몸속으로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이 척추 모형을 보면 이 꼬리뼈 부분, 이 부분이 환자분의 어떤 등 쪽이 되겠고, 이 부분이 엉치와 꼬리뼈가 되겠습니다. 꼬리뼈 사이에 이런 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이 시술 장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태인데요. 이 끝부분에 풍선이 달려있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선 확장술입니다. 그래서 풍선 확장술은 이 유착 부위를 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유착 부위를 벌리는. 그래서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미줄처럼 신경과 신경막을 늘러붙게 하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런 병변을 들어가서 벌려주는 효과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협착이 있을 때 그 협착을 또 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착은 뼈와 디스크 사이에서, 혹은 뼈와 뼈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게 협착이거든요. 뼈로 인해서 형성된 것을 이 어떤 풍선으로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인데요. 사실 이거는 신경성형술, 엄밀히 따지면 신경성형술 장비는 아니고요. 모양이 비슷해서 가지고 온 건데, 이 뒷부분에 있는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가 들어갈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원래 꼬리뼈 내시경이라고도 불리우는 경막의 내시경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성형술처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염증 치료도 하고 기계적인 유착 방리도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화면으로 보면서 유착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풍선 확장술과 이제 꼬리뼈 시술이라고 불리는 신경성형술은 실제 육안으로 보면서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에요. 엑스레이 장비를 통해서 대략 4번, 5번이다, 5번, 6번이다 이렇게 보면서 하는 정도가 되겠고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는 정도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 경막의 내시경, 꼬리뼈 내시경은 화면을 통해서 유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이 꼬리뼈 내시경을 저한테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정말 이 허리 통증을 알아오셨는데, MRI를 촬영을 하고 대전 시내 여러 병원들을 이제 가보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저한테 오셨던 분인데, 실은 옥천에서도 제가 치료를 했던 분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대전 시내 여러 병원을 다녀봤더니 MRI를 찍어보고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시술을 하게 되면 이제 신경성형술, 꼬리뼈 시술 정도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MRI를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데 안 좋긴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꼬리뼈 내시경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고 이제 꼬리뼈 내시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부위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제 들어갔을 때 화면을 보니까 디스크 주변으로
빨갛게 또 염증이 심했고 또 유착도 심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착 부분들을 이 거미줄처럼 이제 늘러붙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카메라로 보면서 이제 이 카테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착 부위를 끊어주는 치료를 했습니다. 신경을 절단한 게 아니고요. 우리 통증을 일으키는 이 불필요한 유착 부분을 끊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카메라가 달리는 건가요? 카메라를 이 끝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진입을 하면 앞에. 이 부분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와, 신기하네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네. 국장님 한번 보세요. 구멍이 진짜 구멍이 1m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0.5mm, 네, 0.3mm. 굉장히 제가 이제 미리수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얇은 구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통증이 허리 엉치 통증이 있었고 다리 통증이 있었는데 다리 통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술을 하고 나서는 다리 통증은 많이 해소가 되셨어요. 근데 허리 통증이 또 이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도 했지만 진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랑 다시 한번 또 상담을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따가 수술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꼬리뼈 내시경과 또 척추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 통증이 호전이 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주사랑 시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주사와 시술. 주사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면요, 약물이 일부 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은 척추관 안으로 이렇게 시술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약물이 그 안에서 타고 돌아요. 약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는 이제 해당 포인트를 잡아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여러 부위를 치료를 하려면 여러 부위를 찔러야 됩니다. 혹은 여러 날 와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사 바늘은 척추관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면 경막이라고 하는 신경막을 뚫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 이제 척추마취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술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꼬리뼈를 통해서 척추관 안으로 진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이제 병변은 디스크 뒤쪽 그리고 이제 신경 앞쪽에서 병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직접 진입이 가능하고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도 주입이 주사 치료보다는 더 이제 세지 않고 효율적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유착 방리, 이제 직접 진입을 하면서 유착을 끊어줄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로 보지 않고 하는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만 보면서 어떤 맹목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의학에서 말하는 맹목적이다라는 표현은 어떤 목적 없이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이제 화면으로 육안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유착 방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서 하게 되면 육안으로 보면서 유착을 직접 보면서 이제 끊어주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정밀하게 네, 진료가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진단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이 MRI를 통해서는 수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정말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은 시술을 해도 아프고 주사 치료를 해도 아프다. 대체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꼬리뼈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사와 시술이 그런 차이가 있으면 시술과 수술의 차이도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시술은 조직의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수술은 조직 손상을 크게나 혹은 작게 일부 손상을 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기. 네. 주사 시술은 또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수술은 아예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내는 장점이 있는 네, 거군요. 확실하게 해결을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나 손상은 있다. 네. 손상은 있다. 그런데 손상을 이제는 아주 작은 손상만 준다. 기술의 발전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시술이 근본적인 치료에 포함되지 않으면 시술로는 완치되기 어려운 건가요? 이 부분을 설명하자면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이 완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좀 복잡한데 인체이기 때문에 뭔가 이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또 예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참 이걸 구분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분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강을 건넜느냐 건너기 전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다시 말해서 비가역적인 손상이냐 가역적인 손상이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역적이라는 말은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단계, 또 비가역적이라는 말은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단계로 구분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역적인 손상의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시술을 하고 자세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역적인 손상의 경우 보통은 심한 구조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인 거죠. 이런 경우 대체로 심한 디스크 탈출이나 심한 척추 협착의 경우에는요, 주사나 시술로 일부 호전이 될 수도 있지만 호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예 수술을 하면 괜찮아지는 건 아닌가요, 혹시? 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비수술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픈데도 계속 참고 약으로 버티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먹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신장, 간장 장애, 그리고 또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이 생겨서 원활하게 걷지 못하고 또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혈당 상승, 혈압 상승, 또 없던 고지혈증까지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 게 또 필요한 어떤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 수술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허리 수술은 하지 말라던데요 라는 어떤 얘기들을 듣고 수술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허리 수술하지 말라는 이야기들을 들었던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수술을 하기 뭔가 예전에 과거의 기술은 수술을 했을 때 손상 부위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그 부분이랑 연관이 굉장히 큰데요. 네. 수술하고도 계속 아픈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술하기 전에도 아프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프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네네. 다음 시간에는 다음 달에는 네. 허리 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 해도 되는지 그 진위를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거의 수술과 지금의 수술과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